이마 한가운데 그려진 세 번째 눈. 궁 밖에서는 발끝조차 땅에 닿지 않는 아이. 한 나라의 왕조차 이 아이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 푸마리입니다. 인터넷의 많은 영상들은 이 아이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아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 성착취에 내몰린다. 과연 사실일까요? 타임슬립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묵으실 방은 1990년대 초 카트만두의 오래된 벽돌 골목입니다. 당신은 3살입니다. 카트만두의 좁은 골목, 붉은 벽돌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안에는 늘 향내와 밥 냄새가 섞여 있고 당신은 아직 세상이 이 골목보다 넓다는 걸 모릅니다. 당신에게 세상은 어머니의 무릎과 아버지의 어깨, 딱 그만큼입니다. 어느 날 샤카 공동체에 새로운 쿠마리 후보를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침 당신은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곧 당신의 이름도 올려보자며 술렁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달래주 여신께서 우리 집 아이를 부르신 거야. 거절은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웃지 못합니다. 며칠간의 가족회의 끝에 당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이 적힌 종이를 내기로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잡고 멈칫합니다.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모두가 영광이라는데, 신이 부르셨다는데. 다만 어머니의 머릿속엔 누구에게도 말 못할 한 문장이 맴돕니다. 뽑히면 이 아이는 내 곁을 떠나야 해. 며칠 뒤 부모는 당신을 품에 안고 하누만 도카 왕궁의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제와 점성가들이 당신을 살핍니다. 전리가 온전히 남아있는지, 눈과 피부에 병이나 큰 흉터가 없는지, 신이 들어앉을 그릇은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은 온전한 몸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격도 지켜봅니다. 낯선 어른들 앞에서 지나치게 겁을 먹지는 않는지, 쉽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는지, 어른들의 입에서 낮은 말이 오갑니다. 목이 곱고 눈동자가 검다. 흠잡을 데가 없군. 별자리는? 마지막으로 당신 출생 시각이 적힌 점성표가 펼쳐집니다. 당신의 운세가 왕의 운과 충돌하지 않는지, 나라의 흉한 기운을 부르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참 손가락을 짚어가던 점성가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 한 구석,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몇 주 뒤, 마침내 당신이 새로운 쿠마리로 선택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붉은 옷, 눈가에는 까만 선이 길게 그려지고 이마 한가운데 동그란 눈이 하나 더 생깁니다. 거울 속 자신이 신기해 당신은 자꾸 얼굴을 만집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꽃과 과자를 바치고 당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이게 모두 자신을 위한 재미있는 잔치인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의례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을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여신으로 모시는 설치 의례는 부모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원 안쪽에서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닫힌 문 밖에 서서 그저 기다립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평생 또렷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한 집안의 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낯선 천장에 불이 꺼집니다. 당신은 한참을 가만히 누워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곁을 지키던 돌보미 여인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당신을 품에 안습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품은 어머니의 품과 냄새가 다릅니다. 당신은 조금 웁니다. 그래도 오래 울지는 않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울음을 가라앉힐 줄 아는 아이라서 어쩌면 이 자리에 뽑힌 거니까요. 흥미롭게도 쿠마리는 힌두교 여신 탈레주의 현현으로 숭배되지만 정작 그 몸을 빌려주는 아이는 불교 가문에서 나옵니다. 모순 같지만 힌두교와 불교가 오래 뒤섞여온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자연스러운 전통입니다.
쿠마리는 한 명만 존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트만두의 왕실 쿠마리가 가장 유명하지만 파탄과 박타푸르를 비롯한 인근 여러 도시에도 각자의 쿠마리가 있었고 선발 자격과 생활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중 국가와 왕실 의뢰에 연결됐던 카트만두의 왕실 쿠마리입니다. 한 가지 짚자면 가문이 딸을 후보로 내는 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더 없는 종교적 명예였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맡긴 대가로 생계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추천된 아이에게는 전통적으로 32가지 상서로운 특징 바티스 락샤나가 요구된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를 신체 검사표처럼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직 왕실 쿠마리 라슈밀라 샤카도 실제 검사가 알려진 것만큼 가혹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잘린 동물 머리가 가득한 방에 후보를 홀로 가둔다는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의 침착함과 용기를 살피는 절차는 있었지만 비공개 의뢰를 둘러싼 추측이 과장돼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쿠마리 가르에서 삽니다. 친부모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집에는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쿠마리를 돌봐온 세습 돌보미 가문입니다. 쿠마리 마라 불리는 안주인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이 한 건물에 북적이며 삽니다. 당신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손길이 모두 이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곳은 음산한 사원의 감옥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뒤엉켜 사는 어느 대가족의 집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신의 진짜 가족은 아니죠. 처음 얼마간 당신은 밤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골목집의 냄새와 어머니의 자장가는 흐릿해지고 매일 당신을 안아올리는 돌보미의 품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잊은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족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 뿐입니다. 낮의 한가운데 접견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장을 마치고 낮은 사자좌에 앉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서 당신 앞을 지납니다. 당신은 함부로 웃어도 울어도 안 됩니다. 당신의 사소한 몸짓 하나가 그들에게는 기흉의 점괘로 읽히니까요. 오늘은 한 사내가 병든 아이를 안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당신의 얼굴만 올려다봅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아이의 생사를 점치는 자리입니다. 마침 향 연기가 매워 당신은 무심코 눈가를 비빕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거의 기다시피 방을 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눈이 매웠을 뿐인데 오늘 밤 그 사내는 한숨도 자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사소한 몸짓 하나가 한 사람의 밤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1년 중 손에 꼽는 며칠은 당신은 쿠마리가르 밖으로 나갑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행렬이 인드라 자트라 축제입니다. 그 날에도 당신의 발은 바깥 땅에 닿지 않습니다. 사람의 품에 안기거나 가마에 실리고 축제에서는 거대한 나무 수레에 올라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수레가 군중 사이를 지날 때 수만 명이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행렬이 끝나는 날 비단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당신 앞으로 나옵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당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그의 이마에 붉은 티카를 찍어 한 해의 복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을 통해 왕이 앞으로 한 해 더 나라를 다스릴 신성한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3살에서 막 자란 어린아이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모릅니다. 당신에겐 그저 사람이 너무 많아 조금 어지러운 하루입니다. 공식 접견이 끝나면 당신은 신성한 지위 안에서 다시 아이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보미 집 아이들과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런데 이 놀이엔 규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면 친구는 장난감을 건네야 합니다. 당신이 그만 놀고 싶으면 놀이는 끝납니다.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손에 들어오지만 정작 누구와 친구가 될지 저 문 밖 골목으로 나가도 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평범한 아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쿠마리 가르 안에도 작은 변화가 들어옵니다. 어느 날부터 정해진 시간이면 개인 교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다른 아이들과 같은 교실에 앉지는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글자와 숫자를 배웁니다. 다만 선생님은 당신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여신을 가르친다는 일이 아직 모두에게 낯서니까요. 당신은 읽고 쓰는 법은 익히지만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법도, 차례를 기다리거나 꾸중을 듣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가끔 부모님이 당신을 보러 옵니다. 처음 찾아온 날 당신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져온 과일과 꽃을 조용히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당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두 팔을 내밉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두 사람은 곧바로 당신을 안지 못합니다. 딸을 만나러 왔지만 이제는 딸보다 먼저 여신에게 예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흐르면 당신도 이런 만남에 익숙해집니다. 부모가 들어와 절을 해도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다른 집과 다른 가족이 생겨버린 겁니다. 쿠마리 가르는 옛 왕궁 옆에 자리한 3층 규모의 전통 건물로 신전과 접경 공간, 쿠마리의 개인 공간, 돌보미 가족의 살림 공간이 한 건물에 공존했습니다. 라나 집권기, 왕실이 특정 가문의 공식 문서를 내려 쿠마리 돌보미직을 세습하게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딸을 직접 돌보겠다 청원했으나 거절당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양육의 권리는 친가가 아니라 제도가 지정한 가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왕실 쿠마리는 국가 정통성과 직결된 존재였습니다. 매년 인드라 자트라 축제에서 쿠마리가 왕에게 티카를 내렸고 이 축복이 왕의 통치를 한 해 더 정당화한다고 믿어졌습니다. 1990년 네팔 민주화로 절대 왕정이 이펑 군주제로 바뀐 뒤에도 왕이 어린 쿠마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의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교육과 외출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제한적인 개인 교습은 있었지만 접견으로 인해 수업이 자주 중단돼 체계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매일 개인 교사가 찾아오고 시험을 치르는 등 교육이 조금씩 정례화됩니다. 다만 또래와 함께 배우는 학교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고 쿠마리의 교육권이 제도로 명시된 것은 2008년에 이르러서입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10살을 넘겼습니다. 어느 아침 당신은 몸에서 피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어딘가 다친 줄 압니다. 평소 같으면 당신이 기침만 해도 달려오던 돌보미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살피는 대신 말없이 어디론가 알리러 갑니다. 여신의 몸에서 피가 흘렀다. 그것은 곧 여신이 이 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접견이 멈춥니다. 매일 당신을 단장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낮은 소리로 의논합니다. 당신의 장신구와 방이 누군가 다른 아이에게 넘어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당신보다 한참 어린 아이가 붉은 옷을 입고 쿠마리 가르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자리에 다른 아이가 앉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모두가 무릎 꿇었던 건 내가 아니라 이 작은 몸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진 신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 신이 떠난 지금 나는 누구일까? 10살 남짓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질문입니다. 돌보미들은 당신과 헤어지며 웁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더는 당신을 붙잡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가족과 지지자들이 맨 가마에 실려 당신이 태어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평범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흘 동안 당신은 집안에 머뭅니다. 그 며칠 사이에도 당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숭배하려는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여신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 두 여인이 높이 묶여있던 당신의 머리를 천천히 풀어내립니다.
마지막 예배 의식이 끝나고 붉은 옷과 장신구가 하나씩 벗겨집니다. 이마에 그려졌던 세 번째 눈도 천에 닦여 지워지고 값비싼 장신구는 쿠마리 가르로 되돌아갑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한 집안의 딸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낯섭니다. 부모와 형제는 당신을 잘 아는데 정작 당신은 그들을 거의 모릅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려 다가오면 당신은 자꾸 익숙한 돌보미를 찾습니다. 밤이 되면 쿠마리가르의 방이 그립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의 두 발입니다. 궁 밖에서는 늘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가마에 실려 다녔던 당신은 혼자 거리를 걷는 것부터 서툽니다. 계단 하나를 내려가는데도 난간을 더듬습니다. 자동차가 코앞을 스쳐 지나가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멈춰주지 않는 거리 한복판에서 당신은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모릅니다. 식탁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황합니다. 늘 당신이 가장 먼저 음식을 받던 세상이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옷을 입혀주기를 기다리다 이제는 스스로 입어야 한다는 걸 천천히 배웁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학교입니다. 당신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아닙니다. 쿠마리 가르에서 개인 교사에게 읽고 쓰는 법은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럿이 함께 배우는 법은 모릅니다. 선생님이 틀린 답을 지적하면 몸이 굳어버리고 아이들이 떠들며 자리를 바꾸는 교실에서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조차 망설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교실 밖까지 당신을 구경하러 옵니다. 어떤 아이는 호기심에 옆에 앉으려 하고 어떤 아이는 등 뒤에서 수군댑니다. 제가 그 쿠마리래. 근데 이제 여신도 아니잖아. 궁전에서는 여신이어서 떠받들어졌고 학교에서는 전직 여신이어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해지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당신을 옛 이름으로 부릅니다. 며칠 만에 당신은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당신을 붙잡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 그냥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만 배우면 돼. 처음에 당신은 그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전직 쿠마리는 평범한 학교 생활도 못할 거라는 시선을 보란듯이 깨고 싶었죠. 그런데 책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서 책장을 넘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 당신을 그 쿠마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험지에도 출석부에도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도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 적히고 울립니다. 여신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한 사람의 이름이요. 언젠가부터 당신은 그 이름이 불려도 한 박자 늦지 않게 되었습니다. 쿠마리에게 피가 비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생리현상이 아니라 여신이 그 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징표로 해석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초경뿐 아니라 큰 상처나 질병, 출혈을 동반한 치아 탈락도 같은 징표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시대마다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며 20세기 후반 이후 왕실 쿠마리는 대체로 사춘기나 첫 월경을 전후해 퇴임했습니다. 징표가 확인되면 사제와 점성가가 후임을 맞을 절차를 준비했고 즉위와 마찬가지로 퇴임도 정해진 종교 행정 절차였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속설은 퇴임한 쿠마리는 버림받아 성매매로 내몰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신뢰할 만한 기록과 전직 쿠마리들의 사례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어려움은 뒤처진 교육과 학교 적응, 사회생활의 낯섦, 결혼을 둘러싼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이 자극적인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직 쿠마리들의 삶은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지원과 교육 덕에 대학원까지 진학해 경영학 학위를 받고 금융회사에서 일했고 또 어떤 이는 늦은 학업과 수줍음 탓에 사회 적응과 취업에 오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는 속설로 혼처를 구하기 힘들었던 사례도, 무리 없이 가정을 이룬 사례도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퇴임 후의 삶을 결정한 것은 신비로운 저주가 아니라 교육과 가족의 지원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이었습니다. 2008년 네팔 대법원은 쿠마리에게도 교육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고, 같은 해 왕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여신을 향한 신앙과 한 아이의 권리라는 두 요구는 지금도 네팔에서 나란히 충돌하며 답을 찾는 중입니다. 타임슬립 호텔,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흔히 알려진 쫓겨난 여신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는 아이를 향한 애정과 여신을 향한 숭배가 늘 뒤섞여 있었으니 말이죠. 왕마저 고개를 숙이던 눈부신 영광은 어쩌면 한 아이에게서 평범한 유년 시절을 빼앗은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켜야 할 문화일까요? 멈춰야 할 관습일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은 지금도 네팔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타임슬립 호텔은 또 다른 시대의 객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약은 구독과 좋아요, 하이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